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따라 만들기 HTML4와 CSS 1, 2로만 한번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그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이미지는 미리 잘라놨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이미지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블릿이에요. 블릿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CSS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CSS로 한번 그리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하게 될 텐데 HTML과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작업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은 폼에 관련된 어떤 온라인 서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폼 요소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폼 요소로 시작을 하고, 폼 요소 안에 속성을 두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액션과 메소드. 액션과 메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어떤 받는 URL을 뜻하는 거고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거나 보내는 형태를 지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속성만 놓아놓고 값은 넣어주지 않는 게 좋고요. 또는 아예 둘 다 안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W3C 그 밸리데이터 돌리게 되면 이 부분을 오류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폼 다음에 필드셋이 들어가게 되죠. 온라인 서식의 그룹을 의미하는 필드셋을 넣고, 다음에 레전드를 넣어서 온라인 서식의 제목을 넣습니다. 이게 바로 로그인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코딩을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면 HTML을 두 가지의 리스트로 나누게 될 겁니다. ULLI로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고, 이 위의 LI는 회원 가입 관련 리스트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LI, 다음에 로그인 LI를 세 번째로 놓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디 저장할지에 대한 LI를 해서 총 4가지 LI를 만들게 될 거고요. 다음에는 이 부분은 UL인데 UL 안에 LI 하나, 2개 해서 어떠한 찾기에 관련된 리스트를 별개로 두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테이블로 아주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테이블로 구성하시면 안 되고요. 접근성 위배가 되고 실제로 사용자분들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뭐 요즘엔 절대 그런 분이 없지만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절대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ULLI로 코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리스트인 이 로그인 영역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 ULLI를 만들어야겠죠. 비순서형 목록인 ULLI를 만들고 각각 LI에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가 id죠. 그리고 input type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LI는 비밀번호죠. 비밀번호고 input type 패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이 들어가겠죠. 로그인 버튼이 들어가는데 로그인 버튼을 링크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디 저장하기죠. input type 체크박스로 한 다음에 아이디 저장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영역을 완성을 시켰고요. 다음 HTML 영역 한번 볼까요? 이 HTML 영역은 똑같이 비순서형 목록인 ULLI로 제공을 하고, 다음에는 글씨를 한번 써야죠. id를 잊으셨나요?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었고, 그 다음에 링크를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다가 A 요소를 넣어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단어만 다르죠. id가 아니라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HTML 완성을 시켰지만 이 두 개 부분, 이 텍스트, 이 인풋에 입력되는 설명이 되는 대상, 바로 id라는 텍스트죠. 그리고 input type 패스워드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비밀번호, 체크박스라는 이 요소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id 저장이죠. 이 각각 설명한 텍스트에 대해서 레이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레이블 포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id와 포로 같은 값을 연결해야겠죠. id로 연결해줍니다. txt1 연결해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이블로 연결시킵니다. id와 같이 연결시키겠죠. 연결해주는 이유는 우선은 요소 자체가 이 요소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가 필요한데, 그 텍스트는 바로 이 주위에 있는 바로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명한 텍스트가 없으면 만들거나 또는 타이틀 속성으로 따로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에서도 레이블 제공이라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연결을 또 시켜 주셔야 됩니다. 모든 폼 어떤 온라인 서식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식이라는 것은 입력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인풋,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d4로 각각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CSS로 한번 갈 텐데, CSS 가기 전에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미리 열어놓은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 브라우저를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줄여 놓았고, 그리고 위아래로 HTML과 CSS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브라우저에 지금 코딩한 HTML 화면이 있죠. 이제 이 화면을 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로그인 페이지 자체가 브라우저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혀 UI가 있는 상태가 아닌 헤더나 서브 메뉴 또는 푸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주위에 여백을, 임의의 여백을 주고 나서 그리고 그냥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백을 주었거든요. 패딩 50을 주었기 때문에 여백이 존재를 하고요. 그 안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UL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 디자인 따로 필요하고 아이디 저장 버튼, 아이디 저장 관련 디자인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CSS를 각각 제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뭐 같다고 하면 이 나머지 두 개는 다르죠. 우선은 같은 부분을 제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각각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디자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i 두 가지가 같기 때문에 li 두 가지에 대한 디자인을 좀 동일하게 해볼게요. 우선은 텍스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텍스트는 우선은 PSD가 아니라 캡처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높이가 폰트 사이즈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텍스트는 가장 진한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텍스트의 컬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선 11픽셀의 높이가,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11에 컬러가 4646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클래스가 없죠? 전체 클래스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div를 하나 감싸도 되고요. 이 폼을 통해서 클래스를 넣어주시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퍼블리싱 작업하고 개발단에 넘길 때 개발자분들이 폼을, 어떤 분들 이렇게 로그인 영역만 우리가 지금 넘긴 대로 사용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페이지 전체에 폼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기준으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영역만 포함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그렇지 않고 대메뉴라든지 헤더라든지 푸터라든지 다른 영역까지 영역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폼이나 필드, 레전드 이런 곳에는 클래스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UL 두 가지 영역을 묶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div을 하나 묶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클래스를 주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클래스 로그인에 있는 리스트죠. UL-li에서 li의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li가 많죠. 그러면 위에는 UL과 밑에는 UL을 각각 또 클래스를 주어서 다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안에는 탑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탑 클래스 안에 있는 li를 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li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텍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텍스트는 직접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 레이블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레이블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먼저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그럼 lin의 레이블이라고 하고 폰트 사이즈가 11픽셀이 됩니다. 이 색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색상 찍은 것이 46이네요. 그러면 컬러 464646으로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죠. 제 글씨가 어느 정도 작아졌고 지금 폰트 패밀리가 지금 도둠이 아니거든요. 지금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도둠체예요. 도둠체고 그리고 굵은 폰트입니다. 그러면 도둠체 굵은 폰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에다 도둠이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서체로 들어가게 되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디자인 한 번 더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가로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인풋, 두 개 다 인풋이죠. 인풋의 시작점이 같습니다. 시작점이 같다는 것은 레이블의 가로 사이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레이블의 가로 사이즈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죠. 63픽셀이네요. 자, 그러면 레이블의 가로 사이즈가 63픽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현재 제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레이블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라는 것은 가로 사이즈가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라인 요소라는 것을 성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필요하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옆으로 붙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 속성과 블록 속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옆으로 붙으면서 가로 세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레이블 이 인풋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인풋의 크기 조절은 가로 세로를 알아야겠죠. 가로 세로를 넣고 146에 31이네요. 그러면 인풋을 li의 인풋을 바로 선택해 볼까요? li 인풋에 가로 사이즈가 146 그리고 세로 사이즈가 31픽셀로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인풋도 크기가 수정이 됐지만 아래에 있는 거에 수정이 됐죠. 바로 인풋 타입 체크박스가 크기도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풋이거든요. 다 인풋 요소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개만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클래스를 주고 아이디 있는 걸 가져와도 되지만 클래스 아이디 가져오지 않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인풋의 타입 중에 텍스트만 그리고 인풋 타입 중에 쉼표 구분을 해서 패스워드만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인풋 타입 체크박스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가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CS2로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이상 제공이 되는 기술입니다. 자, 가로 세로 넣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높이가 좀 많이 커 보여요. 여백을 한번 초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0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여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한번 개발자도 한번 찍어볼까요? 개발자도 찍으면 아까 우리가 높이가 31픽셀을 줬는데 33픽셀이 들어갔죠. 한번 이 속성을 보게 되면 여기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디폴트에 전체 공통선을 넣었거든요. 이 선이 1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가 30을 주고 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33이 맞는 거죠. 그러면 2픽셀을 빼서 정확하게 31픽셀이 들어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줄어들어서 현재 높이가 31픽셀 정확하게 나오죠. 가로가 148인 이유는 선이 또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144로 줘야만 정확하게 146픽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선에 지금 현재 디폴트.css에 있는 것은 전체 공통으로 준 어떠한 초기화 작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곳에 있었던 인풋의 설정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넣어줄게요. 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선의 색상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보더 컬러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컬러만 넣게 되면 바로 색이 바뀌게 되죠. 자, 다음에 한번 디자인 볼까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이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사이 간격을 보면
li예요. 이 부분은 li로 디자인을 했고 li 밑으로 간기역 9픽셀, 이 밑으로 간기역에 9픽셀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li 밑으로 9픽셀씩 여백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i 아래로, 현재 li 잡힌 게 없지만 li 아래로 패딩을 9픽셀만 줘볼게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보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자, 다음에는 이 로그인 버튼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li잖아요. li이고 이 li를 오른쪽으로 이게 포지션으로 띄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냐면 우선은 색깔을 좀 넣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UL이 이 정도예요. UL이 이 정도 크기로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각각의 li를 넣은 것이죠. li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li 넣고 li를 넣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따로 패딩을 줄 겁니다. 이 검은색 영역, 반투명 영역 패딩을 주어서 이 로그인을 앱솔루트를 띄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앱솔루트를 띄우게 되면 바디 기준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영역이 UL이죠. UL을 렐러티브로 잡고 이 세 번째 버튼이 있는 li에게 앱솔루트를 줘서 오른쪽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 저장은 이 비밀번호 아래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브라우저로 같이 한번 보면 오른쪽으로 돼 있죠. 이미 돼 있고 여백을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앱솔루트로 띄웠기 때문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li 위에 또 li가 덮어지는 상태거든요. 어차피 다른 요소에 영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버튼 디자인부터 하고 나서 앱솔루트를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버튼은 현재 선까지 있죠. 선을 포함해서 사이즈면 111에 69, 그리고 배경색이 있습니다. 111에 69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을 때는 여기 링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요소 바로 잡겠습니다. li에 있는 A 요소를 잡고 가로 사이즈를 넣고 세로 사이즈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배경색에 들어갔었죠. 아까 방금 복사했던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네, 가로 세로를 좀 잊어버렸네요. 111에 69, 111에 69를 넣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111에 69가 사이즈가 안 들어가죠.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블럭 해줘서 혼자 있기 때문에 블럭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주위 li 요소 안에 주위에 무언가가 있다면 좀 그냥 블럭을 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현재 보시면 가로 정렬이고 볼드죠. 굵은 글씨에다가 17픽셀이에요. 그럼 폰트 사이즈가 17픽셀이고 텍스트가 흰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공식이 있죠. X축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라인 센터, 한 줄짜리 텍스트 세로 가운데 정렬은 높이만큼 줄 간격 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라고 했죠. 폰트 웨이트 볼드 넣어서 굵은 글씨로 바꿔줍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선을 좀 줄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이 좀 진하게 1픽셀 정도 있어요. 그 1픽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도로 넣어줍니다. 지금 선이 안 들어갔네요. 스플링을 넣어주고 박스가 커졌죠? 커졌다는 얘기는 제가 빼주지 않았거든요. 선을 뺀 상태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 선을 포함 상태에서 가로 세로를 쟀기 때문에 2픽셀씩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 디자인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li 요소를 띄워서 여기에 붙여 넣을 거예요. 그 전에 사전 작업 필요한 게 이 li만 선택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다 li잖아요. 이 li만 따로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btn을 가지고 앱솔루트를 해서 띄우게 될 거고, 그리고 클래스 탑이라는 UL을 기준점이 바뀌어야겠죠.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어주고, 그리고 li 중에서 탑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li를 가지고
앱솔루트에 라이트 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탑 들어갔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줄로. 클래스 탑의 클래스 탑이 아니죠. 클래스 탑의 btn, btn 클래스로 해서 오른쪽 위로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잘 붙었는데 오른쪽이 잘 안 붙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UL 때문에 그래요. 클래스 탑은 블록 요소죠. UL은. 근데 가로 사이즈가 전혀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UL은 블록이기 때문에 가로가 100%입니다. 100%라는 얘기는 화면 끝까지 다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UL에 가로 사이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가로 사이즈가 되겠죠. 329가 현재 가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탑에다가 가로 사이즈 329 픽셀을 넣어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정확하게 맞게 되죠. 개발자 도구로 한번 찍어서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내려서 탑은 이 정도 크기예요. 오른쪽에 약간 옅은 오렌지색은 여백, 그러니까 가지 않는 곳의 여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LI의 각각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린색은 패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버튼을 띄워버렸죠. 슬로트를 띄워서 그 위에 올려지도록 했고요. 다음에 이 아이디 저장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 아이디 저장 부분은 굵은 서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굵은 서체가 아니고 일반 서체입니다. 같은 도둠이지만 일반 서체고 왼쪽으로 떨어져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LI도 클래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클래스를 넣어서 따로 작업을 해볼게요. 59픽셀 떨어져 있네요. 우선 클래스부터 넣어볼까요? 클래스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에 있는 LI 중에 좀 내려볼까요? 클래스 세이브라는 걸 잡고 패딩을 오른쪽으로 59픽셀 넣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넣는 거죠. 왼쪽 59픽셀 넣으면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볼드가 아니라고 했죠. 볼드가 아니면 폰트 웨이트 노멀로 바꿔줍니다. 바로 변경이 안 된 이유는 레이블에 직접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곳에 LI 레이블의 모든 레이블의 볼드이기 때문에 LI 세이브에 있는 레이블을 직접 잡아서 폰트 웨이트 노멀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해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버튼 영역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에 있는 리스트는 이제 별개입니다. 아까 클래스도 별개로 주었죠. 이 부분부터 이제는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총 3개 영역,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버튼 있고 저장하는 부분 총 이렇게 3가지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도 빼고 공통으로 빼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좀 복잡하게 되었지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앞에 점이 붙고 링크는 이런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링크 앞에 여백도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클래스 없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클래스는 이 UL을 이미 클래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UL의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자, 우선 클래스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클래스 BTM이죠. 그러면 클래스 로그인 안에 있는 클래스 BTM을 잡고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아이디 저장과 이 부분에 여백을 우선 줄게요. 여백은 31픽셀이고요. 좌측가의 여백은 59픽셀이네요. 59에 31. 그럼 패딩을 31픽셀에 59픽셀로 줍니다. 그러면 위에 오른쪽에 여백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로그인 스펠링이 틀렸네요. 로그인 스펠링을 정정을 해서 넣어봅니다. 그리고 텍스트 수정을 해야겠죠. 전체 텍스트 한번 잡아볼게요. 텍스트는 위와 같이 도둠에 해당되고요. 도둠체에 지금 11픽셀입니다. 폰트 사이즈 11픽셀에 도둠 넣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12픽셀이네요. 지금 높이를 쟀지만 과거에 나눔 코드를 쓰기 전 버전에 많이 하셨던 분도 알겠지만 지금 폰트 크기가 좀 12픽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11픽셀, 12픽셀 구분이 가능했거든요. 13픽셀까지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다 12픽셀로 다 바꿔놓을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작네요.
보니까 12픽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 다 이렇게 12픽셀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이디 저장이 갑자기 내려갔죠. 폰트 사이즈를 키우니까. 그게 내려간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가로 사이즈 63픽셀을 줘서. 그러면 이곳에 있는 레이블도 바로 이 부분이죠. 세이브에 있는 레이블도 가로 사이즈를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사이즈 초기화가 돼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게 해주었고요. 밑에도 12픽셀이거든요. 12픽셀에 폰트의 컬러가 동일하게 주고요. 우선 링크 텍스트는 뒤에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BTM에 있는 LI의 컬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입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가 도둠이라고 했죠. 폰트 패밀리 도둠으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A링크도 마찬가지로 폰트 패밀리가 도둠이 되겠죠. 똑같이 복사를 해서 도둠으로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그렇네요. 사이즈 동일하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영역 디자인 한번 해볼까요? 볼드에다가 밑줄이 있죠. 그리고 컬러는 좀 다릅니다. 볼드의 밑줄, 폰트 웨이트, 볼드, 컬러 다르다고 했죠. 그 밑줄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넣어줍니다. 그러면 밑줄에 볼드 색상 다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링크와 그리고 좌측에는 텍스트 여백이 10픽셀이죠. 인라인 요소는 좌우측으로 여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진을 줘서 10픽셀로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자, 다음엔 앞에 블릿이 붙었죠. 블릿을 한번 넣어 볼게요. 블릿은 앞에 여기 디자인이 제가 이미지를 잘라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여백을 좀 주어서 9픽셀 여백 주어서 글씨를 띄워주고 그 패딩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9픽셀. 자, LI 좌측으로 9픽셀을 줘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줍니다. 백그라운드 URL. 배경 이미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블릿 하나 있죠. 블릿을 주는데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노 리핏 주고 좌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인데 잘렸네요. 자, 앞에 블릿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블릿을 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레프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레프트로 넣어주게 되면 X축은 가운데, X축은 레프트, 그리고 Y축은 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다음에는 LI와 LI 사이의 간격을 봐야겠죠. LI와 LI의 간격은 이 정도 됩니다. 11픽셀 정도 되는데, 그러면 LI의 밑으로 11픽셀 넣으면 되겠죠. 11픽셀 넣게 되면 문제는 이렇게 블릿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블릿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늘어난 느낌이 나죠. 줄 간격 때문에 더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줄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 줄 간격이 22픽셀입니다. 그럼 22픽셀의 줄 간격을 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줄 간격을 재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또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줄 간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 간격을 넣게 되면 이렇게 줄 간격이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래 여백은 뭐 그쳐도 위에가 더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줄 간격을 주면 한번 주고 이 아이디 저장과 아이디 이 리스트와의 간격 한번 볼게요. 우선 줄 간격이 24픽셀이에요. 현재 LI의 줄 간격 한번 24픽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지죠. 이 텍스트가. 줄 간격 한번 더 빼볼까요? 아이디 잊으셨나요와 이 아이디 저장 사이가 더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위아래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줄 간격이 벌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잴 때 여기부터 이곳까지 여백을 재야 돼요. 24픽셀이죠. 그러면 32픽셀이 아니라 24픽셀로 했어야 됐고, 줄 간격으로 이미 서로 이 두 줄의 간격을 꽉 채웠기 때문에 밑으로 여백을 주는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중간의 여백도 이전보다 훨씬 더 유사하게 중하게 들어갔고, 위아래 여백도 이제 컨트롤이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유사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좀 창을 내리고 한번 볼까요?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왔죠. 아이디 저장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이네요. 영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디 저장 넣어주죠. 한번 창을 내려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유사하게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우선은 언어 자체를 CSS1, 2와 HTML4로 만든 것이 우선 중요한 점이고요. HTML5로 하게 되면 물론 선택자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클래스는 전혀 없을 거예요.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잡고 컨트롤하면 되지만 우선은 라스트 차일드 자체가 CSS1, 2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외하고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프로젝트 작업하실 때 100% 고객의 요청이 HTML5랑 CSS를 원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 버전을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을 원한다 또는 9 이상을 원한다 했을 때 특히 8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CS3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자의 자유로움이 많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HTML4와 CSS1, 2로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그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태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ULLI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공통사항을 하나로 정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클래스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